그래서 이제 이른바 여러 가지 형태, 이제 여러 가지 형태에서의 이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을 이용한 계산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주제가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개념은 이래. 예를 들어서 어떤 수 m이라는 자연수를 내가 어떤 a와 b의 소수의 두 개의 수로 얘를 소인수 분해할 수 있다고 합시다. 뭐 c까지 해볼까요? 그래서 그 지수 중에 x, y, z의 어떤 지수가 나왔다고 치자. 그렇다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약수의 개수의 모든 경우의 수는 그 지수의 1씩 더한, 너 왜 웃지 근데? 이마만큼의 개수가 나와요. 오케이?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볼게요. 네, 이해시켜 드릴 거예요. 일단 결론부터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렇다는 걸 던지고 그다음부터 이해시킬 거예요. 아니 저기 지금 뭐라고?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자,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24라는 숫자를 약수를 구해볼게요. 그럼 이거의 약수는 뭐가 있죠? 1, 2, 3, 4, 6, 12, 80, 20. 네? 총 몇 개 있죠? 6, 8가지. 8가지 나오죠? 자,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요, 근데 님? 암사. 자, 이거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 24라는 수를 소인수 분해합니다. 그러면 얘는 3 곱하기 8, 즉 2의 3승 곱하기 3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이해돼요? 그러면 이 경우의 수를 여기다 한번 상황을 좀 볼게요. 자, 1,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1, 3의 1승. 자, 이렇게 써볼게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수의 지수 중에 0승을 1이라고 볼게요. 그 이제 수 원에서 나오는 개념이긴 한데 그냥 그렇다고 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자, 지수에 어떤 수에 0승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다 1이에요, 얘네들은. 1, 1이에요. 자, 그러면 이 1과 1을 뭐 하는 거냐면은 곱셈으로 연결 때리면 1이죠. 그게 얘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약수라는 건 나눌 수 있는 수니까 얘네들의 조합이 곱 이해되지? 이 곱셈으로 연결되는 거라고. 그래서 얘가 뭐가 될까요? 3의 0승 곱하기 2의 1승, 3의 0승 곱하기 2의 2승, 3의 0승 곱하기 2의 3승. 이게 뭔데? 8, 4, 2, 1인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죠? 3 곱하기 2의 0승. 그렇죠? 그렇죠. 마지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약수의 개수라는 게 결국엔 개수만 따진다면 결국엔 요 위에 있는 요 경우의 수와 요 경우의 수를 곱의 법칙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소인수 분해했을 때 나오는 그 위에 지수에다가 얼마씩을 더해서 1씩을 더해서 그 1은 왜 더해? 얘네들이 있으니까. 이 숫자에 하나 더 있었잖아. 0이라는 위치가. 그래서 하나씩 다 더해서 셀이 곱하면 곱의 법칙에 따라 그 개수가 나오더라. 여기까지는 괜찮니? 그럼 여기서 하나의 주제가 또 나오죠. 이런 생각을 해본 거야. 야, 씨발 이걸 다 더하면 어떻지? 이거 싹 다 더하면 얼마지? 약수의 총합을 때리면 어떤 상이 벌어질까? 님도 틀렸으면서 까먹어가지고. 이 약수를 싹 다 더한다면 무슨 상이 벌어질 것 같니? 아직 근데 다 정리했어? 질문할 것이요. 죄송합니다. 네, 빨리 하고 질문 드릴게요. 그럼 이거 다 더하면 되지? 그러면 사실 지금 이걸 싹 다 더하는 상황이죠? 그럼 볼게요. 요게 3의 0승과 2의 0승인 거고, 그러면 이걸 싹 다 더했다는 얘기는 3의 0승들이 공통 인수로 묶인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이 되는 겁니다. 더하기. 그 밑에 거 주르륵 더할 건데 3의 1승들이 전부 다 공통 인수로 있으니까 3의 1승으로 쭈르륵 묶어주면 2의 0승 더하기 2의 1승 더하기 2의 2승 더하기 2의 3승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시면. 그러고 보니까 이쪽하고 이쪽하고 똑같은 형태의 식이 되니까 그걸 싹 묶었다 치면 곱하기 이렇게 되는 결론을 얻어요. 그래서 약수의 총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선생님 이거를 0승, 1승, 주르륵 저 X승까지와 곱셈 B의 0승, 1승, 주르륵
B의 Y승까지와 곱하기 C의 0승, 1승, 주르륵 마지막 Z승까지를 싹 다 더한 것끼리 곱으로 연산이 되더라 라는 결론을 얻는 거야. 이사팔 정답만 확인할게요. 오 틀렸어. 자, 넘어가서 네. 아 여기서 15인데요. 어떻게 16이 나왔죠? 에휴, 모르겠어요. 아니 어떻게? 자, 옆에 넘어갈게요. 이거 봐봐. 색칠, 도형의 색칠했어요. 그 옆에 넘겨 한 장. 그건 너가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색칠하는 방법의 수에 대한 주제인데 이런 거 보통 색깔로 색칠할 수 없어요. 있어요. 아 맞아요. 참. 여기 이 영역을 내가 어떤 서로 다른 네 가지의 색이나 뭐 몇 가지 색이 있는데 그거를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깔로 칠하되 중복해서 떨어져 있는 거는 중복할 수 있을 때 여기다 칠하는 방법의 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경우의 수가. 오케이? 네. 아니 여기다가 색깔 4개로 칠한다고요. 오케이? 근데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깔로 칠한다고요. 근데 색깔은 중복해서 칠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어? 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1이라는 숫자를 칠했어. 여기다 2라는 수를 칠했어. 색을. 그럼 여기다가 1하고 2를 제외한 나머지 색을 칠해야 되잖아. 그럼 색깔 내가 4가지를 했으니까 여기 칠할 수 있는 거는 몇 가지냐면 3 아니면 4잖아. 예를 들어 여기다 3을 칠했으면 이제 여기는 1하고 3을 제외한 나머지 색깔을 칠할 수 있으니 다시 2가 올 수도 있다고요. 이래서 중복이 가능하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자꾸 딴소리 하지 마. 설명할 때. 아 64가지. 이게 64가지. 두 가지. 잘 봐요. 원칙이 있어요. 이 서로 다른 색깔을 여기다 칠하는 지도에 칠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일단 인접 영역이 가장 많은 놈, 기준, 순으로 갑니다. 쌤 A가 여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A를 보시면요. A가 B, C, D, E에 다 붙어 있죠. 그러니까 A가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죠. 그래서 우리가 색을 칠해 나갈 때는 그 A로부터 풀어 나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그 다음 뭐예요? C. 여기다 써볼게요. 그 다음에 많이 붙어 있는 새끼 C. 그 다음 D는 어차피 얘랑 똑같죠. 동류죠. 그 다음 B, E는 똑같으니까 아무 순서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그런 다음에 순서대로 경우의 수를 우리가 써 나가면서 붙어 나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인지를 보시면 되거든. 그러면은 일단 A에 내가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C는 그 색깔 하나 제외하고 3가지 경우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 D는요, 그 옆에 붙었으니까 그 2가지를 제외한 2가지가 남아있죠? 그럼 이제 B를 보시면 B는 어떠냐면 A와 C를 제외한 2가지를 쓸 수 있어요. 그럼 E도 2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훅 곱하면 돼요. 96.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그래서 이거 문제 풀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제 좀 주의 있게 기억해야 되는 형태가 하나 있어요. 안에 동그라미 넣으실 거죠. 네모 안에 이렇게 생긴 친구예요. 예상을 벗어나고. A, B, C, D가 저렇게 되어 있는 형태에 내가 색깔 4가지 가지고 칠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을까요? 자, A, B, C, D가 붙어있는 인접 영역이 다 순서가 다 똑같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그렇죠. 그럼 A, B, C 순서대로 갑시다. 자, 그럼 A에다가 내가 색깔 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4가지를 칠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다가 내가 1이라는 숫자를 하나 칠했다 칩시다. 자, 그럼 이제 B에다가는 몇 가지가 나와요? 3가지가 나와요. 자, 여기다가 2라는 색깔을 칠했다 합시다. 자, 그럼 C는 3가지가 되나요? 네. 그럼 내가 3이라는 3가지니까 3이라는 색깔을 칠했다 칩시다.
그럼 이제 D는 몇 가지가 되나요? 두 가지가 되나요? 72개 맞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여기가 1을 7했으면 어떻게 되죠? D는 몇 가지로 바뀌죠? 3가지. 네, 그럼 두 가지가 아닌데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이해되죠? 자, 이게 지금 상황이 다른 거야. 이게 조금 곤란해진 거야. 이게 보통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마지막에 이 결론이 인접해 있는 게 얘가 얘의 영역뿐만 아니라 얘 처음에 시작한 녀석이 영향을 받을 때 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경우를 나눠주는 거야, 이때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첫 번째 케이스는 이 C가 있잖아요. C가 A와 그렇지 같은 색을 칠하는 경우와 다른 경우를 칠하는 경우로 그냥 나눠버리세요. 그러면 위에 건 4가지. 그러면 이제 위에는 다시 생각하면 4 곱하기 3 곱하기 C가 같아지니까 하나 경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왜냐면 A가 칠한 걸 그대로 칠하니까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 다음에 얘가 3가지가 되는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D는 이제 같은 걸 칠했으니까 얘는 선택할 수 있는 게 3가지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 다음 이쪽은 어떻게 되냐? 4가지, 3가지. 자, C랑 다른 거 선택해야 돼요. 2가지. 그쵸? 얘 이거 2개 빼고 2가지의 경우수가 있으니까 여기는 뭐 3 이런 거 칠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2가지. 그 다음에 아니죠. 2가지. 그렇죠. 2가지의 경우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로 다른 경우수니까 2개를 덧셈으로 계산하시면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아주 유명한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응용하면 이런 꼴로 바뀝니다. 잘 보세요. 이 그림은 그냥 그 도형 형식을 이쁘게 잡아놓은 것 뿐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이게 막 움직여 꼬일 수 있다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 그러면 보통 이제 그림들이 아까 우리 지옥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 이런 꼴도 있을 수 있고요. 제가 바로 자, 그럼 이거는 간단해요. 여기 가운데로부터 시작해서 얘네들이 서로 인접한 상황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림이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 4만 곱하면 되잖아. 색깔 5가지로 시작한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게 몇 개 돼요? 5가지 들어가고 색깔 4개로 얘네들을 돌리면 되거든요. 그 상황이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똑같아요. 맞아요. 그냥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오케이? 이런 그림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이렇게도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들 안에서 벌어지는 그림은 저거랑 똑같은 거죠. 그럼 여기만 따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기본적인 형태의 틀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형태의 꼬라지를 바꿔가면서 학교 시험들을 낸다. 왜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만 제외하면은 이 그림 저거랑 다를 거 없잖아. 네모로 바꿨다고 다르냐 지금 상황이? 왜 아니 그러니까 이걸 빼면 위에 이 세모 덩어리를 빼면 저 상황하고 요 안에 있는 그림이 똑같은 그림이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수를 생각해 준 다음에 얘네들을 돌리는 경우를 생각해 주라고 이렇게. 이 경우에서 여기다 숫자 집어넣는 거 생각한 다음에 예를 들어 여기다 몇 가지 색을 가지고 해볼까? 5가지 한번 해볼까? 그럼 여기다 색을 하나 칠해. 그럼 5가지 경우수 들어갈 수 있지? 그지? 그럼 여기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경우수가 4가지가 있지? 똑같네. 그럼 3가지지? 그 다음에 얘랑 같은 색을 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지금 이 경우 첫 번째 얘랑 같은 걸 칠하는 거야? 그럼 1가지지? 그 다음에 그럼 얘는 이제 얘랑 떨어져 있으니까 다시 4가지지. 얘가 숫자가 늘지 하나가. 그치? 그게 조금 달라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달라고. 기본 틀은 그러니까 기본 틀에서 얘네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시면 된다고. 여기를 먼저 정해놓고 얘네들 먼저 정해놓고 이 틀 밖에 있는 거 생각한 다음에 그 틀이란 게